우리가 치과 임상에서 하는 일과 부품 등을 다 외워서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이 외우기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과 임상 채널의 김태현 치과의생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임플란트 임프레션을 하기 위한 기초 단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플란트 임프레션이라고 하면 크라운 임프레션이나 인레이 임프레션보다 준비할 것도 많고 과정도 복잡한 것 같아서 준비하기도 힘들죠. 또 준비했다 해도 한두 가지 정도는 꼭 빠뜨리게 되는 치과 임상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막 임상을 처음 시작한 선생님이나 치과를 옮기게 되어서 시스템이 바뀌게 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임프레션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과정도 이해가 안 가고 일단 흐름 입력이 잘 되지 않아서 복잡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저는 치과를 되게 여러 번 옮긴 편인데 처음에는 과정 자체를 이해하기가 힘들었기도 하고요. 이게 여러 번 옮길 때마다 방식이 달라지는 느낌이라서 좀 허우적거릴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일단 임플란트 임프레션은 어떻게 하는 건지, 왜 치과마다 방법이 바뀌는 건지, 준비물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안 빠뜨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뭐 굳이 적거나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그냥 끝까지 영상을 보시기만 하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또 그렇게만 하면 되는 과정들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간단한 과정을 모르면 계속 허우적거리거나 쓸데없이 몸이 고생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치과에서 어떤 작업을 할 때는 그 작업에 맞는 준비물이 가장 우선으로 나와 있어야겠죠. 사용할 물건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다시 꺼내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체어 타임이 쓸데없이 길어지게 되거나 중간 단계를 아예 잊어버리는 경우도 생겨요. 이렇게 중간에 단계를 빼먹으면 치과 기공소에서 전화가 오는 일도 생기게 되죠. 이게 치과 기공소에서 보내달라고 하는 내용이 그날 치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반드시 환자가 있어야 보내줄 수 있는 내용이면 암담하게 되겠죠. 다시 내원 요청을 해야 되니까요, 환자한테. 그래서 준비물을 잘 꺼내서 단계별로 쭉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준비물이 치과마다 차이가 있기도 하고요. 처음이라 또 서툴단 말이죠. 그래서 준비를 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 명확한 기준은 임플란트 어버트먼트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프레션인데 웬 어버트먼트? 코핑 아닌가? 뭐 멘트 실수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어버트먼트가 맞아요. 어버트먼트를 알아야 임프레션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임플란트는 이 옆쪽의 사진처럼 픽스처, 어버트먼트, 크라운으로 구성이 되죠. 우리가 임프레션을 하는 이유는 픽스처는 이미 구강 내에서 뼈와 협착이 되었을 거고요. 어버트먼트와 크라운을 제작하기 위해서죠. 이 어버트먼트와 크라운은 치과 기공소에서 제작을 해주는데 제작 방법은 큰 카테고리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치과에서 구비되어 있는 기성 어버트먼트를 사용해서 치과 기공소에서는 크라운만 만들어 오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치과 기공소에서 어버트먼트와 크라운을 같이 제작해서 오는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큰 두 가지 카테고리에서 임플란트 임프레션을 뜨는 방법은 세 가지로 또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어버트먼트가 치과에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임프레션을 하는 날 환자 구강 내에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고 임프레션을 크라운 임프레션 하듯이 그냥 찍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치과에 처음 취업을 해서 이제 쭉 둘러봤는데 수술방이나 보건함 같은 거에 이 기성 어버트먼트가 사이즈별로 많이 구비되어 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치과에서 기성 어버트먼트를 환자 구강 내에 장착을 하고 임프레션을 뜨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제가 확실히 기성 어버트먼트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임프레션을 뜹니다 라고 단정 짓지 않는 이유가요. 기성 어버트먼트 임프레션 방식을 택한다고 해도 또 모든 환자에 똑같이 작업을 하지는 않거든요. 이건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세한 내용은 또 이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치과가 어떤 방식을 주로 사용해서 임프레션을 뜨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곳에 준비된 가장 많이 구비된 도구가 어떤 건지 보시는 게 가장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치과 기공소에서 어버트먼트와 크라운을 동시에 제작을 해오도록 임프레션을 떠주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게 코핑 연결 방식이고 이 옆에 사진과 같은 코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생김새가 좀 다른데요. 양쪽으로 놓고 볼게요. 이쪽에 있는 코핑은 트랜스퍼 타입 임프레션용이고요. 이쪽에 있는 코핑은 픽업 임프레션용 코핑입니다.
이 잘 보시면 은색으로 된 부분에 손잡이가 다르게 생겼어요. 일단은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생김새로 분류를 해두시고 알아만 두세요.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아두시는 게 오늘 목표예요. 이제 이 코핑을 사용하는 임프레션은 우리가 치과에서 본을 뜨고 치과 기공소로 보내면 치과 기공소에서 어버트먼트와 크라운을 제작을 해서 다시 보내준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즘은 스캔을 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더 있을 수는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3가지 임프레션 방식이 주가 되는 경우가 좀 많고요. 특히 3번째 픽업 임프레션 방법을 사용하는 치과가 많아서 오늘은 임플란트 픽업 임프레션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픽업 임프레션이라는 말 자체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픽업 임프레션이라는 게 반드시 임플란트 임프레션을 할 때만 사용하지는 않죠. 생각해보시면 어떤 날은 원장님이 덴처 픽업 임프레션 떠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크라운을 이렇게 몇 번 맞춰보더니 크라운 픽업 임프레션을 떠달라고 하는 날도 있어요. 이 픽업 임프레션이라는 개념이 제대로 안 서 있으면 이게 뭔지 헷갈리거든요. 뭐지? 픽업 임프레션? 그거 임플란트 하는데 하던 거였는데 코핑 가져오라는 건가? 뭐 초년차 때는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저는 그랬는데요. 안 그러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처음에 2차 수술하는 이유도 헷갈렸는데요. 뭐 괜찮으시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렇다고 뭐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장학생이었어요, 장학생. 어쨌든 이 픽업 임프레션이라는 말은 꼭 임플란트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픽업 임프레션은 말 그대로 픽업해 가는 임프레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왜 약속 있을 때 내가 픽업하러 갈게 그러잖아요. 그 픽업으로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임프레션을 뜨면 러버나 알지네이트가 입안에 있던 보철물이나 부품을 가져간다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크라운 픽업 임프레션을 하라고 전달받았을 때 크라운을 입안에 끼운 채로 본을 뜨라고 하죠. 그리고 임프레션에 크라운이 붙어서 나오도록 본을 뜨게 됩니다. 크라운을 안 끼워 놓으면 픽업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픽업 임프레션을 왜 뜨는지 정도는 또 알고 넘어가야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크라운 임프레션은 이 석고 모델을 만들어서 크라운을 제작하기 위해서 임프레션을 뜨는데요. 크라운 픽업 임프레션은 크라운을 수정하기 위해서 본을 뜨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라운이 아예 잘 맞지 않으면 그냥 새로 본을 뜨는 경우도 있는데요. 새로 크라운을 제작하는 것보다 수정하는 것이 시간상으로도 빠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이득이냐를 따져서 수정을 위해서 픽업 임프레션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우리 치과 기공물은 제작 과정 특성상 치과에서는 본을 뜨고 치과 기공소로 보내서 모델상으로 완성물을 제작해오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치과 기공소에서 만들어 온 크라운을 결국엔 환자 입안에 맞춰봐야 되는데 이게 잘 맞으면 마무리를 하면 되지만 만약에 제작한 크라운 높이가 입안에서 맞지 않아요. 입안에서 높이가 맞지 않는다는 건 크라운이 높거나 낮은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크라운이 높게 제작되어서 온다면 치과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이거 깎아서 맞추면 됩니다.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간혹 치과에서 뭐 어제 치료하시는 환자분께서도 이 알고리즘 때문에 이걸 보고 댓글을 주시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또 쭉 보시고 댓글을 주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이게 제가 치과에서 깎아서 맞춘다고 해가지고 치과 기공소에서 이상하게 제작을 해온 걸 또 굳이 억지로 입안에서 맞춘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치과 보철물 같은 경우에는 중간 과정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오차는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 정도는 치과에서 수정이 가능할 정도면 치과 의사가 조절을 해서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이건 필요한 과정인 거고요. 모델상으로 치과 기공소에서 맞추는 것보다 오히려 입안에서 실제로 넣어서 높이를 조정하면 편안하게 맞출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입안은 되게 미세한 부위까지 감지를 하기 때문에 이 씹었을 때 크라운 높이가 엄청 높게 느껴지더라도 실제 치과에서 삭제하는 양은 그렇게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니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야기가 살짝 빠졌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크라운 높이가 높으면 이렇게 삭제를 하면 되지만 높이가 낮으면 어떻게 할까요? 크라운 맞은 부위는 되게 잘 맞는데 대합치랑 닿지를 않아서 잘 씹히질 않아요. 이때도 높을 때와 마찬가지로 크라운이 엄청 낮아서 눈에 보일 정도로 낮은 게 아니라 포인트 몇 개만 수정을 하면 훨씬 잘 씹힐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크라운 두께를 조금만 조정을 해서 잘 씹힐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죠. 이 작업은 치과에서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치과 기공소에서 확인을 하고 추가를 할 수 있도록 픽업 임프레션을 떠서 치과 기공소로 보내는 거죠. 치과 기공소에서는 이 픽업 임프레션을 다시 받아서 마운팅을 다시 한 다음에 추가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높이 자체를 몇 포인트를 수정을 해서 다시 보내줄 수가 있어요.
이건 크라운의 근원심의 두께가 부족할 경우에도 많이 사용을 해요. 똑같이 크라운에 추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픽업 임프레션을 떠서 어디가 부족한지 치과 기공소에 정보를 전달을 하는 거죠.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근원심이 헐거우면 음식물이 많이 끼게 되기 때문에 보통은 치실을 기준으로 사이를 체크를 하죠. 그리고 타이트함이 모자랄 경우에는 픽업 임프레션을 뜨는 겁니다. 틀니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이제 잇몸을 덮는 핑크색 부분이 깨졌을 때 알지네이트나 러버로 픽업 임프레션을 해서 기공소로 보내요. 이건 치과마다 약간씩 달라서 경우가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픽업 임프레션을 떠주세요 라고 한다면 기공물이 임프레션에 붙어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치과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케이스가 누적이 되다 보면 어떨 때 임프레션을 다시 떠야 되는지, 어떨 때 픽업 임프레션을 하게 되는지 알게 될 거고요. 석고 모델을 만들다 보면 이해가 가실 수도 있는데 그건 다른 영상에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플란트 픽업 임프레션도 마찬가지로 이 코핀이 임프레션에 붙어서 나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확장을 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트레이 선정입니다. 만약 우리 치과가 임플란트 픽업 임프레션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치과다 하면 주로 이제 중간연차 선생님들이 본을 뜨게 되고 전연차 선생님들은 주로 준비를 하거나 할 텐데요. 이게 헷갈리죠? 바이트 트레이를 꺼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지난번에 대충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또 메탈 트레이도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트레이를 꺼내야 되는지 되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준비할 때 오늘 영상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임플란트 픽업 임프레션을 뜬다고 하면 이와 같은 코핑을 준비를 해야겠죠. 이 픽업 임프레션 코핑은 이 끝단을 자세히 보시면 이 나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데 픽스처에다 이 끝부분을 고정을 한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서 조여주고 이 위쪽에 핸드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꽉 체결을 한 다음에 임프레션을 뜨게 됩니다. 이게 입안에 나사못을 박는 것처럼 고정을 하기 때문에 트레이로 이 위쪽에 그냥 본을 뜨면 나중에 뺄 때 인상체에서 딸려오지 못하겠죠. 여기를 나사로 조였잖아요, 끝단을. 이 나사가 픽스처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핸드 드라이버로도 꽉 조였기 때문에 100% 입에서 안 나와요. 픽업 임프레션이 불가한 거죠. 제가 이 100%라는 단어는 잘 안 쓰는 단어인데요. 이건 진짜 100% 안 나와요. 나사로 조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픽업을 뜨느냐? 이제 보시면 이 트레이에서 헤비바디가 굳으면요. 그때 이 위쪽에서 나사를 풀어주고 한 번에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쪽, 트레이 위쪽, 플라스틱 트레이 위쪽에 구멍을 뚫어주고 손잡이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트레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구멍을 통해서 손잡이가 나오면 거기에 드라이버를 넣고 나사를 풀어주는 겁니다. 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가 나올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야 하기 때문에 메탈 트레이나 바이트 트레이를 사용하지 않고 플라스틱 트레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픽업 임프레션을 뜰 때 임플란트 부위에는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핑과 코핑을 조여주는 드라이버는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요. 본을 떠야 하는 해당 부위에 플라스틱 트레이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트레이에 이 구멍을 뚫어주려면 덴처바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과정을 쭉 생각해보면 준비물들이 어렵지 않아요. 보통 임플란트 크라운 한 개를 만들 경우에는 이렇게 부분 트레이를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 수가 늘어나면 풀 트레이를 사용을 해야겠죠. 2개서부터 풀 트레이를 사용해라 하는 치과도 있고요. 3개 이상부터 풀 트레이를 사용해라 하는 치과들도 있는데 그건 치과마다 규정이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풀이든 파샬이든 플라스틱 트레이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임플란트 부분의 픽업 임프레션은 이렇게 완료가 됐어요. 그럼 이것만 보내면 크라운과 어버트먼트가 제작이 될까요? 물론 안 되겠죠. 우리 입안의 치아는 혼자 있다고 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대합치로 씹어야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치과 기공소에서 크라운을 제작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이 대합치가 반드시 있어야 크라운을 제작을 할 수 있어요. 대합치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으로 굳이 뜰 필요가 없죠. 구멍을 안 뚫어도 되니까. 그래서 반대 방향의 메탈 트레이로 알지네이트 본만 간단하게 떠주면 되는 거예요. 평소 크라운 임프레션을 할 때 바이트 트레이로 뜨다 보니까 대합치를 자주 잊어버리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맨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환자는 집에 갔는데 치과 기공소에서 전화가 오는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대합치 반드시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챙기셔야 되는 거는 대합치와 임플란트 픽업 임프레션만 가지고는 환자의 물리는 상태를 치과 기공소에서 알 수 없겠죠. 따로 본을 떴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무는지 아니면 옆쪽으로 무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직접 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이트 임프레션이 필요한 거예요. 바이트 임프레션 뜨는 방법은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설명해 드린 것도 있고 쇼츠 영상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임플란트 임프레션을 떠서 보내면 치과 기공소에서 만들 수 있는 재료는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준비물을 준비만 잘 해둬도 과정을 빼먹지 않으니까 이 흐름을 이해하고 준비를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치과와 치과 기공소에 따라서 랩 아날로그를 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픽업 임프레션과 트랜스퍼 타입 임프레션 같은 경우는 랩 아날로그, 이 랩 아날로그라는 걸 꼭 챙겨서 같이 보내야 돼요. 이게 랩 아날로그 자체를 치과 기공소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보통은 치과에서 구입을 해놓고 임플란트 픽업 임프레션을 할 때 임플란트 크라운 개수에 맞춰서 보내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잘 빼먹어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부품이다 보니까 되게 잘 잊어먹거든요. 이거는 치과에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치과 기공소에서 부탁을 하면 보내면 되기는 한데 처음 과정서부터 한 번에 보내주는 게 좋겠죠. 오늘은 일단 내용이 길어져서 다음번에 이 랩 아날로그와 임플란트 임프레션을 할 때 주로 봐야 하는 부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랩 아날로그는 치과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사용하지는 않지만 치과 기공소에서는 임플란트 크라운을 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거든요. 그래서 치과 위생사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치과 임상에서 하는 일과 부품 등을 다 외워서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이 외우기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일일이 적어서 그때마다 수첩을 보고 준비하는 것도 물론 하다 보면 외우는 지겠지만 그 처음 과정에서는 수첩을 계속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바쁜 치과에서는 시간이 금이고 시간은 업무 능력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나에게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적어두고 언젠간 외우겠지 하면서 계속 찾아보지 마시고요. 준비를 하다가 혹시 빠뜨리는 게 있더라도 진행 과정을 쭉 보다 보면 어떤 게 없구나 하고 체크를 금방 할 수 있으니까요. 치과 임상에서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치과임상 채널의 김태현 치과의생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